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마이크론 실적을 대기하면서 약간 긴장감이 감도는가 했는데 반도체 종목들의 표정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도 2%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마이크론 실적을 받아든 이후 반도체 종목들 시간외에서 일제히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이크론이 이번 분기 실적이 더블비트를 기록한 것에 더해서 다음 분기에는 사상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좋게 발표한 영향이 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에도 훈풍을 가져와 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까지 꽤 괜찮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이 이걸 잘 연결 받아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장 복귀부터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거래일에 좋았던 분위기가 온데간데 없었던 어제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자, 코스피가 장 출발부터 나빴던 건 아닙니다. 중국의 부양 이슈, 그것이 미국의 증시를 끌어올렸어 그 덕분에 코스피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토해내고 하락 전환하며 장중 변동이 2% 정도 진행됐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경계감 등이 포함되면서 반도체 단도 같이 좀 흔들림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0.5% 상승해서 결국은 종가 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쪽이 전반적으로 매도를 맞으면서 어제장에서는 1%대 코스닥 하락으로 나타났네요. 자, 다른 아시아권 등은 어땠는가 살폈는데요. 일본은 약보합권이고 대만, 중국, 홍콩 등은 올랐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우리와 산업에 대한 이제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이 유사하죠. 대만은 어제 좋은 흐름이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 장의 하락의 이유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금투세 결정 지연, 한 달간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당론을 결정하겠다라는 소식이 후반에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공매도 재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중동 리스크 고조, 반도체 실적 경계, 여러 요소 등을 찾아볼 수 있겠죠. 어제 코스피의 장중 흐름을 보시면 오후에 금투세 결정 지연 이슈와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명했죠. 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심정은 에라이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지성인으로서 좀 차분하게 그래 어느 정도 7일 연속 올랐던 것에 대한 단기 상승을 소화하는 과정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달래보기도 합니다. 어제 섹터로 놓고 봤을 때는 밸류업 지수가 공개되고 나서 여러 실망감도 같이 표출이 됐죠. 고 PBR과 고 ROE 종목 등이 포함이 되고 예상 밖으로 제외된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 밖에 제외된 종목들 하락했고요. 의외로 편입된 종목들은 상승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제외됐던 종목 KB금융, 하나금융 등이고요. 지역난방공사, 삼성물산, LG 등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예상 밖의 편입 종목으로는 NC소프트 꼽혔죠. 한진칼도 들어가면서 15% 상승 있었고요. 페노션 역시나 편입되면서 6% 정도 오름세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나마 이 모든 여러 좀 불안 요소나 악재나 실망스러운 내용 대비해서 어제 국내장에서는 그래도 상승권역에 힘을 보태줬던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이슈가 여러 분야로 영향을 좀 줬죠. 화학이나 철강, 알루미늄, 의류, 구리, 화장품, 게임, 그리고 중국 종목들까지도 국내에서 나름 선전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뉴욕장까지 또다시 연결되지는 못했네요. 중국 경기 부양 그것으론 택도 없어 이런 분위기가 또 일부 형성이 되면서 뉴욕장에서는 그 전 거래에 올랐던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국내 어제 올랐던 이들 종목은 오늘장 조금 변동을 감내해야 될 것인지 살펴야겠네요. 비철금속 쪽에서 구리 가격이 밤사이 또 내려갔기 때문에
때문에 어제 올랐던 이유들이 이것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변동을 열어놓고 봐야겠습니다. 참 하루하루 여러 이슈 등에 따라서 시장이 모두 다 약간 단기 테마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들여다보실까요?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코스피, 코스닥 각 열어봤는데 그 전거래일 요 며칠간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시총 상위 중에서 볼 수 있는 고민으로는 중국 부양책 수혜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등에서 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자극했고요. 다만 중국 증시가 상승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나타나서 그것 또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이익 실현 압박은 이쪽에서 명확하게 느껴지죠. 알테오젠이 6%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바이넥스 등도 흔들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금 짚고 갈 분야가 있어서 잠시 후에 따로 떼서 혜은 앵커가 자세하게 브리핑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시총 1위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압도적으로 알테오젠이 치고 나갔었다가 최근 들어 2차 전지단에서 힘을 내면서 에코프로 BM이 올라왔죠. 그런 가운데 알테오젠은 차익 실현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습니다. 또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키워드로 놓고 가겠습니다. 시총 상위주에서 볼 수 있는 시장과 섹터에 대한 고민을 같이 담아봤고요. 자, 중국발 훈풍을 나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한국투자에서 화장품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이고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나으니 중국의 경기가 회복할 것이고 화장품 산업에게는 그래도 플러스적인 요소다라는 거죠. 다만 중국이 기존에 쌓아뒀던 재고 수준이 얼마인지 파악이 불가한 점과 부양책이 계속 나와서 정말 실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에서는 대안으로 비중국 지역에서 양호한 성과로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기업을 선택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를 각각 꼽았습니다. 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었죠. 9% 정도 급등하면서 15만 원권 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다올에서는 지금은 인디나 홈뷰티, 미용 의료기기 쪽에 집중해야 된다라며 화장품 인덱스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인디 쪽으로 봤을 때는 이 가동률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등을 꼽았습니다. 어제장에서 코메코는 상승에는 동참하지 못했어요. 2% 정도 하락이었고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제 중국의 여러 이벤트 등이 있고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화장품이나 뷰티 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APR이나 클래시스, 휴젤 등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높여보자 이런 의견을 담고 있네요. 자, 탑픽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와 APR을 꼽았고요. 관심주로 클래시스와 휴젤을 넣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장품에 대한 의견 등이 최근에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같이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밤사이 들려왔던 뉴스 3가지 탑3로 꼽아본다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1번은 모건 스탠리의 저격이 이번에는 자동차 쪽을 향했네요. GM과 포드 등에 대해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이 아시아권의 제조사들의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저가 자동차 공습을 엄청 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는 미국의 자동차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자동차는 재고 수준이 높고 가격은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수요 약화를 직면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그리고 GM과 포드의 각각의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GM, 포드 주가는 하락으로 끝이 났죠. 그래도 매도 의견으로 내는 것이 아닌 이유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자극되는 여지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도 덧붙였네요. 자, 두 번째는 메타입니다. 며칠 전이었죠. 메타의 커넥트 일정을 같이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 커넥트 일정 등을 앞두고 시티에서 메타의 목표가를 올려잡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빅테크 업체 중에서
시장에서는 메타가 꽤나 견고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 커넥트 2024에서 신개념 AR 안경인 오라이언 베타 버전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메타 CEO는 오라이언은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디바이스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보급형 MR 헤드셋인 퀘스트 3S를 출시했는데 기존 제품 대비해서 보급형이다 보니까 가격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싸다라는 가성비 메리트가 조금 부각되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만약에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부각되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뉴프렉스나 선익 시스템 등의 종목들 같이 놓고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는 마이크론의 실적인데 이 탑3 중에 마이크론의 실적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 쪽이 관심을 받게 된다면 뉴프렉스, 나무가, 또 올레도스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 등등 일단 체크해 놓고 지나가겠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지는 못했고요. 나스닥만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을 앞둔 경계감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도 살짝 빠져버리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추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엔비디아, 테슬라 등의 빅테크 일부가 견고했기 때문에 나스닥은 강보합을 유지했죠. 그 외에는 금융이나 자동차, 제약, 에너지 등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S&P 500은 하락으로 거래 마쳤네요. 일각에서는 경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인데 하루 걸러 하루 경기에 대한 데이터를 놓고 침체다 아니다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겁니다. 기간에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아봤을 때는 이제 반반의 의견이 아닌 어느 한쪽으로 기우게 될 거고요. 그때는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띠지 않을까 싶네요. 자동차 쪽이 부진했던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건 스탠리의 자동차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점이었고요. 애플도 모건 스탠리가 아이폰의 리드 타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수요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애플 쪽에도 약간 보수적인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등장했죠. 경기 돌릴 수준은 아니다. 이것은 현금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 등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나 산업재 등이 흔들림을 하루 만에 다시 기록했습니다. 종목으로 보신다면 엔비디아 괜찮았어요. 시총 3조 달러 회복했고요. 성장을 낙관하는 전망 등이 쏟아졌습니다. 엔비디아 2% 상승하며 123달러를 기록했고요. GM4드는 모건의 투자 의견 하향, 중국과의 경쟁 부담 이슈 등으로 인해서 하락이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4% 떨어졌고요. 포드 역시나 4% 하락하면서 오늘 미국 자동차주는 좋지 못했습니다. 자, 메타는 앞서 보급형 헤드셋 이슈로 인해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쳤어요. 1% 가까운 상승인데 꾸준하게 이쪽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히트맵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명확하죠.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테슬라 정도 올랐다. 마이크론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쪽이 꽤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가가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낸 것은 재정책이 아닌 통화책 위주의 부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리비아 중앙은행 총재 임명 불확실성, 그런 가운데 리비아 측에서 공급 증가에 대한 이슈가 거론이 되면서 유가가 빠졌다라는 점, 에너지의 하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이런 보도를 냈는데요. 얼마 전에 전달이 드렸습니다. 오픈 AI를 비롯한 여러 회사가 백악관에서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인용 보도한 내용이었죠. 오픈 AI가 전례 없는 수준의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더 고도화된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는 필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대형 데이터 센터,
미국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돌아가는데 들어가는 전력은 원전 5개의 발전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또 장기 방향을 시사하지 않나 싶은데요. 결국 에너지원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장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은 올랐어요. 비스트라 6%, 콘스텔레이션 얼마 전 MS와 협력 이슈가 있었죠. 3% 상승했고요. 우라늄 쪽에 센트러스 에너지나 카메코 등의 종목들도 강세로 끝이 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앞서 3가지 밤사이 주요 뉴스 중에 마지막 하나가 마이크론의 실적인데요. 시간 외에서 실적 내놨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흠잡을 것이 없었다. 매출도 예상보다 좋았고요. EPS도 예상보다 좋았고요. 흑자 전환이었습니다. 마진율도 개선이 됐고요.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좋았습니다. 거기다 CEO의 코멘트는 어땠는가? AI 수요 탄탄, 데이터 센터 좋아라는 내용이었고요. 2025년도까지 HBM 모두 다 완판됐다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괜찮았던 나름의 실적이었고요. 마이크론은 장중에도 1.8% 4거래 연속해서 상승이었었는데 시간 외에서도 급등 흐름이었죠. 13%까지 폭등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자,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지금도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았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도 시간 외 괜찮았어요. 엔비디아, 인텔, 브로드컴, ARM, TSMC,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SML 모두 시간 외에서 1% 정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램리서치나 KLA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반도체 장비주는 시간 외에서 3에서 4% 정도 더 좋은 탄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실적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이 표를 열어보는 것 같은데요. AI와 반도체가 자극하는 것, HBM 쪽 아니면 SSD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한 SSD 제품이 좋았다라는 것에서 낸드 쪽도 자극이 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액침 냉각, 결국에는 AI 인프라 쪽에 초점을 맞출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은 반도체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뉴스인데요. 얼만큼 받아들여 주는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HBM 관련주 찾기 대회 우리가 많이 봤었던 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쪽에서 좀 반응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연결고리입니다. 마이크론 호실적에 반응하는 반도체가 되길 바라고요. 다만 단독 뉴스로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테일러 2공장과 평택의 피포 부분의 발주 전면 연기 통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독 뉴스라서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봐야 됩니다만 상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메타의 핸즈프리 시대 연화, 오라이언 공개에 대한 그리고 보급형 헤드셋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다라는 점도 일단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좋은 뉴스 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제처럼 금투세나 공매도의 시장이 초점에 맞춰진다면 잘 반응은 못하겠죠. 참 아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운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연결고리 종목으로 본다면 오늘 이제 본회의 국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70여 개 민생 법안 등이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연장 얘기 나오고 있고요. 딥페이크 방지 이야기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관련해서 주목할 트레이딩 종목으로 일단 넣어봤습니다. 중동은 강대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측에서 이스라엘 모시드 본부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3단계에 진입할 것이다라며 레바논과 지상전을 시사했다 이런 보도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란은 조금 경고 수준의 멘트만 날리는 정도이고요. 서방에서는 계속해서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중동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 관련한 뉴스는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많이 보여드렸었죠. 시장에서 일단 전쟁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면 방산이나 가스, 석유, 해운 이런 쪽에서 움직임을 보일 여지가 있는 데다가 해운은 말씀드린 대로 국제항만노동자협회 파워업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수송 차질 이야기로 곡물에 대한 얘기도 나올 법하고요. 일단 트레이딩 관점들의 이슈니까요. 체크해 보시죠.
여러 가지 연결고리 쭉쭉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 주는 참 바빴네요. 목요일인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오전 내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실적을 우리가 얼마나 잘 받아가는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내일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변경 상장 이슈, 그리고 PC 데이터,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이건 알던 뉴스인데 그날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9월과 10월 눈여겨볼 이벤트는 지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시장의 여러 내용들 살폈습니다. 이제 섹터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어떤 이슈 잡아주셨나요? 네, 어제 민영 앵커도 물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바이오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중국발 이슈 때문이었는데 그 이후에 좀 정리된 내용들까지 업데이트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어제 좀 바이오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박재경 연구원이 어제 해프닝을 리포트를 통해서 또 요약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중국 개면신문을 비롯해서 현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바이오보안법,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보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법안이죠. 이 바이오보안법이 9월 25일자, 어제자로 개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개정이 어떻게 되었나 들여다보니까 상원이 발의했던 S3558 법안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고, 이 법안 수정에 따르면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보안법,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미국에서 지금 발의가 된 내용들은 4가지가 총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법안이 수정이 됐고, 그 안에서 기존에 5개로 편입이 되어 있던 주요 중국의 바이오 기업 중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빠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4.2%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 우시앱텍은 2.3% 그대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골자였는데요. 우리 종목들도 함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았습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CDMO, CMO 시장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히 북미권에서 내고 있는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가져갈 것으로 수혜가 기대됐던 부분들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 건데요. 물론 전반적으로 시장이 힘이 없었던 점도 영향을 주었겠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2%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ENC도 3%, SD팜이 5%,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4.8%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표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 바로 바이넥스인데요. 바이넥스의 경우에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장 초반에 경신해내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줬다가 무려 7.4% 급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이넥스에 대한 최근 증권가 의견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고요. 지금 이런 오해와 진실 속에서 박재경 연구원이 정리한 꼼꼼한 내용들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S3558 대상 업체로는 지금 뭐 베이징 개농연구원이라던가 MGI, 컴플리트 제노믹스, 우시앱텍 이렇게 대상으로 수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중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사실 이들 회사와 자회사, 계열사까지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시바이오가 결국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해당 중국 언론의 내용 역시도 오보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는 생물보안법은 총 4가지인데 이번에 우리 시장에 특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주목해야 되는 법안은 S3558 법안이 아니라 HR8333 법안이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해주었습니다. HR8333 법안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의 계약 금지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라면 중국 기업과의 이러한 계약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상세 적용안이 포함이 되었다는 점이 핵심일 겁니다. 2032년 1월 1일 이전까지 유효일 이전 체결 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8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약 8년의 이러한 유예 기간이 단기적인 매출 증가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 CDO 분야의 국내 업체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뷰를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최종 입법을 위해서 남아있는 절차들은
아직은 상원 본회의 결의가 남아 있고요. 만약에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양원 본회의 결의라는 절차가 또 중간에 끼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성명이 남아 있는데 이번 법안이 생물보안법이 초당적 법안인 만큼 대통령 서명으로 바로 직결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센티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해와 진실 속에서 다음 장 살펴보시게 되면요. 글로벌 시장 안에서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CDMO 기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스위스의 론자가 25.6%로 1위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전체 시장의 한 12%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카탈란트가 10%가량, 그리고 우리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대로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CMO 부분에서 북미 비중이 48%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다시 그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우리 종목들의 영향이 좋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투심이 반영됐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물론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막판 동시호가에서 종가 베팅을 좀 들어가 보자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락 흐름에서 그나마 좀 막판에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선 이러한 오해들이 바로잡아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따라서 잠깐은 왜 이렇게 빠져 하고 좀 미웠던 종목들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선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CDMO, CMO 종목들로 앞서서 그래프로 봤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같은 종목들 역시 포함이 될 테고 원료의약품 쪽으로는 역시 ST팜, 삼일제약, 종근당바이오 같은 기업들 영향 받아줄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넥스는 어제 종가가 24,450원대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장중에는 27,000원 선도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바이넥스가 앞으로 이 생물보안법의 수혜주로서 가져가게 될 기대감이, 그리고 어제 오해로 인해서 그 실망감이 주가로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제 또 신영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박소연 연구원이 대기업의 해안이 선택한 기업,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인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픽을 받은 바이넥스 상당히 좋게 보여진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무려 3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넥스에 대한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9월 12일 나왔던 IM증권 이상원 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바이넥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고요. 조정현 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역시 바이넥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집중을 하면서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를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바이넥스를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하나증권 연구원의 말처럼 약 8년의 유예기간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생물보안법 수혜에 대한 기대감 깃들어 있는 이러한 관련주들 한 번 더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조선주 관련해서는 공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전일 뉴스로도 저희가 살펴본 내용, 중국산 저가 철강을 구매한 한국 조선사들이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 헤드라인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현대제철이 지난 7월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좀 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러한 중국산 후판 본격 조사 착수한 뒤에 반덤핑 제소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덤핑에 대한 관세 부과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후판의 경우에는 선박 제조 원가의 약 20%에 달할 정도로 조선사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현대제철의 제소 내용이 받아들여지는가 여부가 조선사의 향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HD 현대미포에서는 공급계약 체결권과 공급계약 해지권이 함께 공시로 발표가 됐습니다. 공급계약 체결권은
옵션은 오전 10시쯤에, 계약 해지권은 오후 5시쯤에 발표가 됐는데요.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라는 공급계약 체결권, 계약금이 4,039억 원으로 매출 대비 10%입니다. 그런데 공급계약 해지권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5척을 해지했는데 이보다 매출 대비 기준으로 11.2%의 해지 금액이 조금 크다라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장의 반응도 함께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은 여전히 순항 중인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미포일 텐데 이러한 공시 내용들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해 보시고요. 한화오션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화는 MRO 시장, 그러니까 군사용 선박을 수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브리핑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 함께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바도 있죠. 호주의 방산업체인 오스탈 인수도 타진하고 있었던 한화오션이었는데 어제 공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모두 중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오스탈 측에서 전반적으로 한화오션이 기업을 둘러볼 수 있는 실사 전에 500만 달러 수수료를 미리 좀 받고 싶다라는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요. 만약에 한화오션이 오스탈을 최종적으로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비용 투자에 대한 좀 저어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한화오션의 오스탈 인수 추진권은 중단됐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주 밸류체인 또 한 번 좀 여러 번 보실 텐데 민영 앵커가 7월 29일 투자뉴스 7에서 정리해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잘 정리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선박 제조 쪽 그리고 엔진, 피팅 밸브, 설비 쪽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6일이죠. 제1회 디지털 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 STO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시세 뿜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시장에서는 K옥션이 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서울옥션, 핑거, 갤럭시아, SM 이러한 종목들 최근에 STO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이번에도 시세 뿜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은행권이 STO 제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간담회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만큼 혹시 이 협력 소식이 부각되면서 시세로 반영되지는 않을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인 돋보기에서 최근에 좀 업데이트해 드렸던 내용이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였는데요.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를 MBK 파트너스가 7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고려아연 어제 종가는 70만 4천 원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달 드렸던 소식들도 계속 추적해서 이제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되거나 혹은 노이즈가 낀 소식들에 대한 정리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혜은 앵커가 짚어준 내용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여러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오늘 반도체에 좀 초점 맞춰서 전략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과 다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젠 양 지수 모두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동안 시장이 7일 내내 나름 괜찮은 분위기였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사실 장 막판에 좀 급격하게 나타나서 금투세나 공매도 이슈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어요. 시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참 9월 달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 일정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 사이에 또 추석 연휴라고 하는 또 헐리데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달보다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던 9월 달. 그리고 9월 달은 전통적으로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불안감을 안고 이제 시작을 했었던 상황이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피로도를 느낄 만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도 마찬가지죠. 기대했던 밸류업은 실망으로 끝났고
금투세는 여전히 방향성이 오리무중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왔을 때 혹은 상승을 했을 때 100% 따라가는 모습 바라지도 않습니다. 절반이라도 따라가야 하는데 따라가는 척 하다가 결국엔 장 중후반부에 보면 윗꼬리를 달고 있거나 아니면 전일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에 골이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러한 9월달과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한 가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결국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우리나라 증시에 강하게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마이크론이 과연 그 트리거 역할을 해줄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우선은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장 전에 좋은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증시는 그래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아닐까라고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좋지 못하거나 실망스러운 내용들도 분명히 시간을 두고 소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대를 반영하는 순간이 올 텐데 일단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놓고 봤을 때 그 힘을 실어준 건 마이크론의 실적입니다. 시간 외에서 급등, 무엇 하나 조금 아쉬울 것 없는 그쵸. 실적이었는데 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어떻게 대응할까요? 만약에 오늘 이들이 못 오른다라고 하면 결국 시장은 또 금투세 때문이다라고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금투세에 대해서 방향성이 정해지는 한 달 그 사이 동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망감을 내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론이 3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가이던스를 정말 긍정적으로 내놨다라는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현재 가격적인 밸류는 저는 조금은 쌓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IT에 대한 오늘의 추가적인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투자뉴스 7에서 좀 많이 거론이 됐었던 반도체 안에서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이 되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동안의 가격 조정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은 반도체 IT 투톱이 장 중후반부까지 꽉 찬 양봉을 보여주느냐가 우선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꽉 찬 양봉을 보이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종가까지 플러스로 들어온다. 네. 그러면 최근에 봤던 반도체 IT의 저점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저점을 확인을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도체는 오늘의 종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제 슬슬 반도체 IT 소부장주들 물려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볼 타이밍은 오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결국엔 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다, AI는 버블인가 이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요소는 숫자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숫자로 증명을 해준 마이크론 덕분에 국내 반도체에 기대가 있는데 이것이 장 후반까지 양봉으로 꽉 채워서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장 막판까지 유지가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얘기 주셨네요. 반도체 전반적인 일단 긍정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 담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어제는 뭐 인텔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싶은 건 것 같아요. 이렇게 자체적인 생산되는 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칩을 테스트해야 되는 소켓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비교를 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기업이 떠오르죠. 리노공업과 ISC 그리고 TSE까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리노공업은 생각보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TSE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 이제 그 중간단에 있는 ISC가 조금은 합리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 첫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안에서도 리노공업 그러니까 대장을 먼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서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이 기업이 밸류업 기업에도 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게 살 수 있어서 악성 매물을 소화하려면 결국엔 개인 자금보다요. 메이저 주체들의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장주 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노공업을 조금 더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얘기를 한 몇 번 해주신 것 네. 같아서 태성의 리노로 저희 일단 체크해 네. 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AS에 나가죠. 일단 시장과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얘기였고요. 반도체 쪽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금이 오늘 유입돼서 시장과 함께 반등이 나온다면 약간 찰실현 압박으로 바이오 쪽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수급 논리로 많이들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 봐야 되는데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많았어요. 앞서 그렇죠. 해내커가 너무 정리를 잘해줬어요. 그게 이제 본부장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우시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냐, 포함이 안 되냐, 이제 여기에 이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어제 오해할 만한 노이즈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방향성은 여전히 동일하다. 미국은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규제를 하러 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중간에 노이즈에 만약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 사고 싶으셨는데 오. 없으셨던 분들에게 기회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반도체가 너무 과하게 움직이면 수급의 쏠림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보다는 오히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흐름을 조금 놓고 보고 제약바이오를 천천히 담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잘 쉬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5% 10% 상승한 다음에 1% 2% 조정 나오고 다시 가면 좋지만 5% 10% 상승 나왔다고 7% 8% 조정 나오면 그건 조정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대내적 이슈에 굉장히 조정의 폭을 좀 짧게 혹은 이제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준으로 저는 CMO, CDMO 쪽 관련한 기업들을 여전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논리상으로 이 바이오 쪽이 흔들림을 보인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의견을 주셨고 기존에 그런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삼바나 바이넥스 흔들림이 있다면 조정 시 매수 대응인 거고요. 유한양행은 좀 일찍 말씀 주셔서 그렇죠. 상승률이 너무 좋아요. 네. 7월, 8월 각각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저희 시간에 나오셨던 김민진 차장님은 이제 이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동일하십니까?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같이 보셨어요? 네,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그게 어제 이제 아침 뉴스였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장 후반부에 봤는데 또 이 뉴스가 또 나오는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드는 생각은 그래 나도 일단은 절반 혹은 보유 물량의 한 70% 정도는 확정을 시켜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매매 전략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과 이제 생물보안법에 좀 더 밀접하게 연결을 받을 만한 종목군들에 대한 의견 추가적으로 AS 받아봤습니다. 조선과 해운으로 좀 가볼게요. 물론 뭐 시세나 뭐 입장이나 좀 다른 두 섹터이나 이런 물동, 운송 쪽이어서 같이 묶어봤습니다. 조선, 해운 각각 뭐 이제 의견을 좀 좋게 보시는 게 있으신지요? 일단 해운보다는 조선이 더 맞을 것 해운보다는 같고요. 조선, 네. 그렇다고 해서 해운이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 여기저기 또 경기는 좋지 않지만 그 경기를 풀어주려고 부양책이 나오면서 다시 운임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과 운임 양쪽 모두 봐야 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 열어보시면 현금이 많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를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냐라고 이제 확률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조선 쪽이 조금은 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해 될 만한 뉴스들이 많다. 그런데 또 혜연 앵커님이 정리한 내용 중에 후판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걱정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의 공통점은 지금 뭐냐면 수주 잔고가 꽉 차 있고 거기에 이제 받은 수주 잔고의 많은 어떤 이 라인업이 친환경 선박 그리고 이제 고마진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판 가격에 대한 노이즈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커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시면서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신조선가가 조금 있으면 역사상 최고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잡으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해운보다는 조선이고 조선에 대한 긍정의 시각은 여전히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는데 해운 쪽이요. 이제 BDI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이 다시 조금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페노션은 어제 밸류업 지수 포함 이슈로 그렇죠. 올라갔는데요. 해운에서는 만약에 페노션 들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다 물려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를 일단은 우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다가오는 올해 3분기 실적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더 나아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4분기까지 한번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 저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외 많이 받았었고 조정도 깊었었던 상황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첫 단추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은 조선 쪽에서 주셨네요. 네. 세진중공업 선박용 연료탱크 생산하는 업체로서 픽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이 종목을 꼽으신 이유는요? 일단 사실 조선기자재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밸브류라든지 아니면 보냉제가 많이 떠올리실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패턴이 조선주 가면 조선기자재, 조선기자재 가면 보냉제 혹은 피팅류를 가장 먼저 조금 체크를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약간의 좀 변화의 기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안 올랐느냐? 아니죠. 따라 올라오긴 했지만 과거처럼 기자재 전체를 이끈다라는 느낌은 다소 저는 약해진 것 같아요. 특히나 밸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왕고래 테마와 엮이면서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런 것들을 모두 배제한 채 본다라고 하면 세진중공업이 가장 올해에는 좀 뜨거운 기자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시장 점유율과 수주 잔고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세진중공업은 뭐 데스크하우스를 만든다라고 좀 보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대형 탱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으로 발전한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HD 그룹사의 물량이 거의 이제 전반적으로 다 차지를 했지만 작년에 삼성중공업에 이제 초도품 나가고 나서 삼성중공업 쪽으로 이제 밸류 체인으로도 지금 걸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LNG 친환경 성박 지금 우리 수주 잔고 많이 늘었다고 스터디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세진중공업에 대한 성과 또한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10,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만 추가 코멘트 네. 요청할게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 네. 시청자분이 요청하셨고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어제 단독 뉴스로 이제 삼성이 전면 발주 중단한다 이런 내용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반도체 쪽에 괜히 마이크론의 이 호재에 좀 찬물을 끼얹을까 살짝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택 공장을 이제 빨리 마무리 짓고 또 평택 공장이 어떤 모델을 생산하느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다 보면 살 때 못 사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미 매를 계속 맞은 상황에서의 흐름이라서 저는 만약 신규 매수는 당연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추가 매수도 이제는 고려해볼 타이밍이라고 제가 앞서 이야기 좀 드렸다시피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반등세를 기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서 김태성 본부장님과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